네, 지방선거 치러지는 날. 그러나 오늘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단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유병헌 씨일 텐데요. 김경진 변호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 팀장과 함께 유병헌 전 회장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망명 신청했다는 얘기 듣고 저는 그 사자성어 후안 무치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얼굴이 두껍고 후안 무치,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무슨 의도라고 보셨습니까, 먼저? 그러니까 이제 그 망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 혁명이나 그밖에 정치적 이유로 이제 그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박해를 받을 이유가 우려가 있을 때, 또 난민이라고 하는 거는 인종이나 종교나 정치적 이유로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외국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보통 난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이 유병헌 전 회장이 망명 신청을 했다고 해서 대사관에서 받아들여질 거라는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하느냐. 지금 사실은 순천 일대 검찰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80% 정도는 순천 일대에 은신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이 사람이 지금 가장 목표를 두고 있는 게 밀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탈출을 해야만이 그 유병헌 회장으로서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든 지탱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니까. 그리고 또 유대균 그 장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김엄마라는 사람이 금수원 내에서 총괄 지휘한다고 하는데 그 위에 이제 신모 씨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핵심 나타내지 않은 사람. 신모 씨요? 예, 신모 씨라고 60대. 예. 그 신모 씨라는 60대 된 사람이 지금 모든 걸 지휘하고 있고 그 밑에서 총괄 지휘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게 이제 김엄마라는데 이 엄마라는 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보통 다른 종교는 자매, 형제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파, 기독교 복음 심리에는 엄마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 그룹이 모여서 엄마, 김엄마 하는 거는 그 대표적인 사람을 김엄마라 이렇게 이제 성을 앞에 따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지금 뭔가 다른 곳을 핵책을 하고 있고 지금 망명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거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제가 오감열 그 체코 대사 아니겠습니까? 예, 전 대사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의 자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망명은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밀양의 거점을 확보해 놓고 그 거점 확보를 노리면서 느슨한 틈을 타서 망명보다는 밀양을 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신모 씨 얘기 좀만 더 해주시죠. 어디서 들으신? 그 신모 씨라는 분이 지금 60대 초반에 그 맹신도인데요. 남성입니까? 구원파를 탈퇴한 여성입니다. 여성입니까? 네, 구원파를 탈퇴한 그 핵심 측근 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검찰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은밀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생각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지금 장녀가 벌써 한 보름 전에 잡혔지 않습니까? 근데 보름 전에 잡혀서 보석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범죄인 인도에 관한 재판을 쭉 해서 이제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사실은 보석 신청을 해서 기각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 박해 또는 종교적 탄압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른 프랑스 사법당국이 별로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라고 지금 인정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랑스 대사관에 이 유병헌 씨가 며칠 날 망명을 타진했는지 그 날짜가 지금 분명하진 않은데 대체로 최근이라고 나오는 것 보면 아마 장녀가 잡힌 이후 시점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이후 시점이라고 그러면 프랑스 당국의 어떤 법적 판단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지금 읽혀지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안 될 것 같은 불필요한 지금 망명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럼 왜 했을까? 그러면 진짜로 그러면 프랑스 대사관에서 망명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인진도 재판을 받고 있는 딸을 응원하기 위해서 한국 내에서 동시에 뭔가 응원의 의미로 이게 망명 신청을 같이 해줘서 어떤 그쪽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기 위한 측면이 하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국내 구원파 신도들이 와야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정치적 또 어떤 이렇게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신도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박해받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주는 거죠. 그 메시지를 이제 전파하기 위한 한 방법일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이 방금 백 팀장님 얘기하신 대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 서울 근처라든지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느낌을 받게 하면서 만약에 여수나 어떤 순천 근처에 있다면 주의가 이쪽으로 분산이 된다면 그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좀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를 마련해보자. 이 셋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셋 다일 수도 있고요. 예. 네. 지금 검찰이요, 유병헌 씨나 혹은 유대균 씨의 뭐 도주를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결코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좀 표명한 게 있는데 방금 뭐 팀장님께서 오감열 전 체코대사 말씀하셨잖아요. 네. 도운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먼저 변호사. 네, 수사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망명을 중간에서 타진한 사람이 오감열 씨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수사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뭐 유병헌에게 어떠한 부탁을 받고 망명 타진을 한 것인지 예. 또 유병헌하고 금전적인 거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연락은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부분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직은 뭐 오감열 대사인지 확실치는 않지만요. 확실치 않죠. 예. 검찰이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요. 검찰은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검찰은 누구인지. 근데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있을 수도 예, 가령 그쪽 프랑스 대사관 측에서 자신들이 망명 타진까지 받았다는 것까지는 알려줄 수 있겠지만 예.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할 경우에는 대사관은 치외 법권 영역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의무적으로 정중하게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쪽에서 내부적 판단으로 안 알려주겠다고 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은 없거든요. 예, 2013년까지 체코 대사를 지냈었고요. 외교관입니다. 유병헌 씨의 매제입니다. 여동생과 결혼했고요.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추정으로는 프랑스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망명을 신청한 나라가 네. 또 다른 뭐 캐나다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 지금 나오고. 언론에서 이제 그 사실은 공식적으로 검찰에서 그 특별수사팀에서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언론 쪽에서 또 흘러 나오는 얘기를 뭐 종합해가지고 필리핀, 캐나다, 최초인 또 체코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오감열 전 그 체코 매제가 했던 그 대사. 그런데 이 나라를 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권, 뭐 자유, 평화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쪽에 그 섬나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뭐 네. 시설물이라든가 또 농원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협조를 굉장히 잘해주는 분들이 또 인맥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것은 프랑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감열 씨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관측이 여러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네. 오감열 씨가 저희 YTN에 자신은 전혀 이번 망명 신청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에 전해왔다고 합니다. 본인의 얘기입니다. 자신은 이번 망명 신청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언론들에서 이렇게 자신을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꼭 이게 백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듣고 저도 이제 생각이 기억이 난 게 네. 프랑스에서 지금 유병헌 씨가 사진작품 전시전을 했잖아요. 예. 전시전을 하면서 돈을 많이 썼잖아요. 예. 루브르 박물관에 우리나라 돈 한 30매덕을 기부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프랑스 안에서도 유병헌 씨가 아마 경제적인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원조라든지 도움을 줬던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을까 않을까 싶고요. 예. 거꾸로 보면 꼭 우리나라 국내 인사를 통해서 타진했을 수도 있지만 프랑스 현지 인사를 통해서 타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밝히질 않았고 또 검찰이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 것인지도 네. 명확치가 않고 다만 여러 가지 이제 추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오감열 씨는 본인은 아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뭐 계속해서 전모가 밝혀지겠죠. 자, 금수원 다시 들어가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지금 검찰 시각은 금수원에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게 생각을 하진 않고 있어요. 유병헌 씨가 말씀하신 네, 다만 지금 순천 일대에서 그러니까 꼭 순천이 아니라 순천을 비롯한 이 남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양 루트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이제 보성 뭐 벌교,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좀 무안, 신안 좀 넓혀가지고 광양 이제 이쪽으로 확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밀양이라는 게 지금 아주 그 서해안 남해안을 포함해서 모든 루트를 지금 굉장히 차단하고 아주 견고한 감시망을 구축을 해놨어요. 뭐 신고체제도 확립을 해놓고 해경과 또 여러 가지 그 관리들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망명 타진을 했을 때는 그런 밀양이 굉장히 어렵다고 아마 지금쯤 판단했을 이유가 있고요. 예. 그래서 자기를 정말 충성파 신도들이 모여있고 정말 유사시 자기가 설령 잡힌다 하더라도
그 떳떳하게 신도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박해받고 종교적 탄압을 받고 이렇게 잡혀간다는 정치적 이유로 잡혀간다는 걸 그런 걸 보이기 위해서 다시 금수원으로 재집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지금 거기에서 그 김원마라는 사람이 사실은 대외적으로 총괄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 양혜정이라는 사람이 그 가장을 해서 전주로 유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이유가 이 유병헌 회장이 전주에 잠입을 했다 하는 걸 수사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고서 자기는 이제 염색을 하고 다시 금수원으로 잠입을 했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면 검찰에서는 수배자도 잡고 김은마도 체포하고 그러니까 총괄 지휘하고 충성파 신도들을 와해시키는 과정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내밀한 부분에는 유병헌이 혹시라도 그런 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유병헌 회장 같은 경우는 서초구 염곡동에 거주도 했지만 용인에도 한 4, 5년 살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금수원 내에서 1983년도 7월 달에 구입을 했어요. 이 금수원 매입을. 예. 그 금수원 명의로 매입을 했는데 그곳에서 사실은 13년 내지 4년 동안에 실거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충성파 신도들을 금수원으로 불러 올려들여서 그 동부, 뭐 예를 들어서 추모 씨, 그 이번에 그 순천 숲속의 추억에 돕다가 구속이 된 추모 씨 같은 경우도 전남 동부 총 책임자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부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다시 강경 진압을 할 이유가 생겼다. 그래서 다시 금수원 진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좀 전해드린 건데요. 유대균 씨, 그러니까 유병헌 씨의 장남 유대균 씨의 운전기사가 체포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되면 대균 씨의 행방을 찾는데도 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이 운전기사는 벌써 한 보름 전쯤인가요? 2주 전인가 그 수원 관내 경찰서 한 군데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 사람 잡아라. 수원 KT 전화국 인근 어디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해서 경찰이 비상이 한번 걸렸다 결국 못 잡고 물러났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드디어 좀 잡은 것 같고 어쨌든 잡게 된다면 아마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추궁을 할 텐데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 범인 도피 혐의로 지금 12명이 입건이 됐지 않습니까? 이 운전기사까지 해서. 그래서 6명 구속되고 지금 5명은 불구속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 6명 구속된 사람 단 한 명도 사실은 아직까지 입을 안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정말 충성스러운 어떤 유대균 신복이라든지 충성스러운 구원파라면 사실은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입을 열지 않으면 오늘 체포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유병헌 씨 또 유대균 씨를 검거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이제 지금 그 김경림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측근 세력들, 그러니까 소수의 지금 마지막 그 몸부림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걸 하냐면 어떤 대안 제시를 받았던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유병헌 회장 측근이 오랫동안 그 자기가 먹고 살 생계하고 또 종교적 신념을 떠나서 그게 지금 사실은 더 급한 경우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자기 재산을 갖다 헌납을 하고 그게 투자를 하고 그런 거에 쏘가지고 지금 유병헌 일가가 굉장히 축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여기서 만약에 유병헌 회장이 구속이 되면 우리 일가도 망한다. 이런 개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 운전기사가, 유대균 운전기사가 유대균 행방이 전혀 없고 검찰에서는 사실은 그 칠곡이 친어머니 권윤자 씨의 고향이고요. 그다음에 대구나 영천이나 이 일대 구원파 신도들의 업체나 상당히 구원파 신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균 같은 경우는 유병헌 회장은 계속 집중적으로 추적을 하지만 유대균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관심이 멀어졌고 수사 특수본에서도 지금 추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의아해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내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기사는 사실은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동선이나 행적, 그 다음에 어디에 머물러 썼느냐 하는 정도는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단서로 해서 지금 선제적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소스가, 정보가 충분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 잡았을 때 운전기사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하면 이 사람 거의 그렇겠군요. 이동 경로나 동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핸드폰을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선거 날이니까 오늘 잡히면 또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가 있고 투표 끝나면 곧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